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오는 옛날의 나의 모습.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 아니 매출이 지금 매출이 세일즈를 늘려야 되는데 왜 빼고다가 생기냐고 회사가. 그렇죠. 인텔과 엔비디아 중에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어요. 네.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좋은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는 더 밀크 심학습 시간입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난 2016년부터 향후 2022년까지 반도체 시장의 타입별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2016년부터 2022년 연평균 성장률 9% 아주 준수하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장의 주요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은 1997년, 2007년 PC 확산과 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발달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PC 수요가 늘어나고 인터넷 관련된 각종 통신 부품들이 늘어나면서 반도체 성장을 주도했고 2007년에 아이폰 출시가 되면서 이 스마트폰, 그 고성능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인터넷을 접속하고 더 다양한 게임 그리고 정보들을 접하면서 모바일 쪽 반도체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2, 3년 내에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된 게 많은 양의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그거에서 분석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배워나가는 즉 AI, 머신러닝 이쪽에 컴퓨팅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했고 이에 따른 AI와 관련된 반도체 쪽 성장률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그림은 반도체 회사별 시장 점유율을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밑에 있는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회사가 인텔이고 그 바로 위에 있는 검은색 부분에 시장 점유율 보여주고 있는 게 삼성전자고요. 그리고 그 위에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 그리고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들도 이후에 점유율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심학습의 주제인 AMD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실리콘밸리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텐데요. 반도체 역사에 씨앗을 뿌린 분은 윌리엄 쇼클리라는 분입니다. 1956년도에 트랜지스터 공동발명 업적에 의해 노벨상까지 타신 분인데요. 이 쇼클리 박사가 쇼클리 세마이컨덕터 랩이라는 회사를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만들었는데 같이 일하던 이 젊은 연구원들이 이 쇼클리 박사의 편집증적이고 아주 엄격한 이런 회사 운영 방침에 반기를 들고 나가서 페어차일드라는 회사를 차리게 됐고요. 또한 페어차일드에서 일하던 이 고든 무어와 로버트 노이스 이 두 사람이 공동으로 1968년도에 인텔을 창업하게 됐고요. 페어차일드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제리 샌더스라는 분이 1969년도에 AMD 반도체를 창업을 해서 그 이후에 2002년도 CEO를 그만둘 때까지 약 30여 년 동안 길고 긴 인텔과의 싸움, 어려운 역경을 헤쳐나가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맨 밑에 검은색의 AMD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 파란색의 인텔 그 위에 붉은색의 엔비디아의 1990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AMD는 항상 인텔과 엔비디아에 밀려서 주가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바닥으로 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텔은 최근 몇 년을 제외하면은 항상 장기로 봤을 때는 주가 퍼포먼스가 AMD를 압도를 했었고 엔비디아는 2000년 초반부터 PC 사양이 고성능화되고 고성능 그래픽 성능을 요구하는 각종 게임들의 출시 그리고 비트코인의 열풍 그리고 최근의 AI와 자율주행까지 시대적인 큰 흐름을 타고 엔비디아 주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퍼포먼스의 시간을 지난 5년 내로 줄이게 된다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는데요. 제일 밑에 파란색의 인텔 주가가 가장 바닥으로 기고 있고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AMD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AMD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한 전환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리사 수 CEO입니다. 리사 수 CEO가 AMD를 운영하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서 PC부터 게이밍, 데이터 센터 등 각종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하나 AMD가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008년에 글로벌 파운드리를 스핀오프하고 2011년, 12년에 완전히 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반도체 제조에 있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TSMC와 파트너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AMD 제품의 가성비가 빛을 발휘하게 되면서 인텔을 앞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한 자이링스와의 합병 결정도 신의 한 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링스는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하시겠지만 FPGA라는 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라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반도체의 기능을 변동하거나 꾸준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반도체입니다. 보통의 실리콘 반도체들 한번 생산을 해서 시장에 내보내면은 그 기능을 바꾸거나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자이링스 FPGA 반도체는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프로그램으로 그 기능을 바꾸거나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5G와 같은 통신, 오토모티브 쪽에서 아주 꼭 필요한 반도체이고 최근에 점점점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AMD의 CPU와 자이링스 FPGA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향후에 많은 시너지가 나서 레버뉴는 증가하고 코스트를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MD의 노력으로 일단 서버 시장에서도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서버 시장의 CPU는 인텔이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랩탑 시장은 최근에 좀 따라와서 AMD가 20, 인텔이 80 정도로 시장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데스크탑은 거의 AMD가 인텔을 따라잡았습니다. 거의 5대5 수준으로 AMD가 쫓아왔고 이러한 전체적인 CPU 마켓의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AMD가 지금 현재 인텔 대비 약 40% 정도 많이 쫓아왔습니다. 이러한 AMD의 성공적인 CEO의 출현 그리고 강력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연평균 성장률 21%를 기록하면서 지금 2017년부터 22년까지 큰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익에서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팅 프로핏, 영업이익과 순이익률도 계속해서 10% 미만에서 20%까지 상승할 거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MD의 좋은 점들, 경쟁력들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AMD가 우려가 되는 부분들, 그리고 향후 더 나아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4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엔비디아, 인텔과 경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이언트들,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도 지금 인하우스로 특히 AI나 머신러닝을 위한 프로세서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텔은 이미 FPGA 회사를 2015년 알테라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ARM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특히 서버 쪽에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인 네트워크 소켓 강자인 멜라녹스를 이미 인수를 해서 향후 서버 시장에 강력한 경쟁이 엔비디아와 인텔 양쪽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AMD도 원래 IDM, 즉 인티그레이티드 디바이스 매니팩처러라고 반도체를 설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조, 즉 공정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에 공정 쪽 비즈니스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스핀오프하고 2011년 이후에 정리를 해서 TSMC랑 새로운 관계를 맺었지만 관건은 이 TSMC라는 파운드리 회사가 고객이 이미 굉장히 많고 그 각각의 고객이 보시는 것처럼 애플, 엔비디아, 퀄컴 등등 강력한 고객들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 특히 캐파에서 뒤처지면 안 되는데 다행히 최근 AMD가 자이링스 인수를 결정을 하고 향후에 합병이 완성이 된다면은 더욱더 TSMC와의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현재 AMD가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켓 캐피탈, 즉 시가총액은 엔비디아가 328빌리언으로 가장 크고요. 특이한 점은 인텔이 이미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부분에 따라잡혔습니다. 많이. 그렇지만
인텔이 여전히 그로스 레버뉴는 71빌리언으로서 엔비디아의 7배에 해당이 되고 AMD보다는 매출이 10배 이상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퍼가 AMD가 177로 가장 높고 그에 따라서 현재 밸류에이션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좀 우려되는 상황은 AMD가 아직은 성장 중이고 그에 따라서 리소스도 많이 부족합니다. 소프트 솔루션 고객 지원 이런 부분들이 향후의 시장 확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전히 좋은 인력들을 많이 뽑고 있지만 인텔과 엔비디아에 비하면 약하고요. 또 반도체 회사는 대규모의 투자를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전략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M&A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이낸셜 퍼포먼스가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인수나 투자를 위한 캐시가 부족한 부분도 향후 성장에 있어서 좀 어려운 점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우리 미국 형님 AMD 어떻게 보시는지요? 잘 들었어요. 많이 배웠어요. 네. 우리 작은 형님은 뭐 큰 회사에서 네. 엔지니어 그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네네. 아주 훌륭한 인재예요. 네, 지금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볼 때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배운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주 기술적인 부분은 다 우리 네. 작은 형님이 커버를 해줘서 다 됐고 저는 이제 AMD만 보면은 네. 주가로 볼 때 좀 네. 안타깝다. 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는 옛날의 나의 모습.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 열심히 영업하고 개발하고 소수 정예로 비즈니스를 잘 해왔는데 주식시장에서 주가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 네. 이게 최소한 이건 200불은 넘어야 되는 건데. 아, 예. 이제 세 가지 회사가 있어요. AMD가 있고, 엔비디아가 있고, 인텔이 있고. 인텔하고는 규모의 경쟁에서도 경쟁에서 밀리고, 엔비디아는 스탁 모멘텀이나 스탁 퍼포먼스 밀리는 거예요. AMD가. 애처롭다. 네. AMD 스탁만 보고 있으면 이게 저건 아닌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보면은 인텔은 직원 수가 10배가 많아요. 뭐 규모 네, 경쟁에서 안 밀리죠. 맞습니다. 소수 정예로 하면서 뽑아먹을 걸 뽑아놓는데 굳이 왜 그럴까 몇 가지 이유를 대자면은 네네네. 아니 매출이 지금 매출이 세일즈를 늘려야 되는데 왜 네. 빼고다가 생기냐고 회사가. 근데 이런 거는 AMD RX 6800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살 수가 없대. 아, 그 그래픽 왜 그런 거야? 카드죠. 왜요? 네, 그러니까 라데온. 이런 네. 거는 지금 이 팬데믹 상에서 올려줘야지 기대치가 올라가는 거는 네네네. 한 대, 뭐 100대, 한 몇만 개라도 팔아내야지 그렇죠. 주가에서 이거 봐라 이렇게 팬데믹 상황에서 아웃퍼포먼스 하는구나라고 맞습니다. 기관에서 잡는다고. 근데 기관에는 엔비디아에 들어가요. 특히 반도체 시장은 규모가 작으면 들어가기가 공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저도 그렇죠. 이제 팹의 그 TSMC 의존에 대해서 염려를 그렇죠. 했는데 내가 팔 게 없어서 매출이 안 늘어나고 프로핏이 못 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건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생산을 충분히 받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으니 그런 네. 것들이 물론 비트 마켓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퍼포먼스가 올라가긴 하지만 네. 그것이 지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마케팅적으로도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좀 안 되지 않느냐. 인베스터 릴레이션이라고 해요. 인베스터 기관 투자자 네네네. 만나서 우리 계획도 밝히고 네. 이미디에 최근에 뭐 영국에 있는 뭐 회사 인수하고 뭐 그 ARM. 난리 났잖아요. 뭐 네네. 방송에서 팍팍 떠들고 이런 게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CEO의 성실성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네. 약간 엔지니어적인 사고만 있지 않느냐 나는 네. 좀 의심을 해볼 만해요. 약간 비즈니스를 좀 띄울 수 확대하고 있는 스타성 앞으로 좀 더 큰 게 뭐 비전을 제시하고 비저너리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뭔가 뉴스거리나 이런 전략적으로 뭐 제휴를 한다든지 네. 꼭 M&A 할 필요 없어요. 돈이 없다고 네네네네.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CFO하고 친하잖아요. 네. 파이낸셜 오피서가 뭐 하는 사람은 돈을 끌어가지고 또는 작은 돈으로 또는 스탁 스위치를 해가지고 스왑을 해가지고 네. 서로 인수 합병은 아니라도 전략적 제휴라도 한다고. 그래서 AMD가 그런 거- 자일링스를 그런 식으로 잘 인수한 것 같아요. 이게 주식 자이넥스도 공유로. 너무 작은 회사라.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네. 뭐 그 업계를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탐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들어요.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까 예. 이제 자일링스 인수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다고 예. 보는 게 예. 자일링스라는 회사가 FPGA에서는 인텔이 인수한 알테라는 회사보다 훨씬 더 잘하는 회사고 그렇지. 이번에 이제 AMD랑 손을 잡았기 때문에 어. 향후에는 이제 FPGA라는 그 반도체가 지금 데이터 센터 또는 커뮤니케이션, 5G, 오토모티브에 많이
응용이 확대되고 있고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인텔과 엔비디아 중에 내가 선택하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를 선택하겠어요. 네. 엔비디아하고 AMD하고 선택하라 그러면은 AMD에도 한 번씩 기회를 주자. 올라갈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언젠가는. 그래서 지금 약간 향후에 그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예. 암과의 그 M&A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이 업계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만약에 뭐, 암과 인수가 결렬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예전에 브로드컴하고 퀄컴도 결렬이 됐었고 퀄컴이 NXP 인수한 것도 결렬이 됐었는데 예. 엔비디아 암도 이 M&A가 끝까지 잘 완성이 될지가 참 근데 네, 엔비디아하고 궁금하거든요. 퀄컴은 이제 사실 트럼프가 틀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좀 그거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네. 엔비디아의 케이스는 뭐 암하고의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암에서 센시티브하게 느끼고 있던 그런 우려 사항들을 다 엔비디아가 한다고 네. 했거든. 아, 그래서 뭐 네. 연구소를 그 예, 그대로 옮기는, 놔두고 사람들 그대로 놔두고 네네. 안 자르고 네네. 협력한다. 뭐 네. 이런 거를 네.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영국 회사기 예, 영국 회사니까 네. 영국에서 약간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도 여전히 우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뭐 차질이 없지 않느냐. 네, 근데 이게 이제 엔비디아의 득만 되는 건 아니다. 전략적인 방향은 좀 맞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이미 암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네, 일단 네, 우리가 네, 네. 얘기했다시피 그렇죠. 엔비디아한테는 암 네, 굉장히 필요한 필요한 거니까 회사죠. 잘 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최근 한 3년 전에 인텔은 원래 데이터 센터 이쪽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IoT나 오토모티브에 좀 포커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비라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약간 인텔의 데이터 센터에 그쪽도 뒤지고 CPU 새로운 아키텍처 그리고 인텔은 자기가 직접 생산도 하니까 그런 공정에서도 조금씩 삐걱거리고 그런 것들 한 3년 전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그런 것 듭니다. 같아요. 네, 전략적으로 잘된 결정은 아니지 않느냐. 인텔이 선두주자였고 네네. 시장을 확보를 많이 네.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만약에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넘어왔으면 지금 뭐 세일스포스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 돈, 그 막대한 자본력으로. 네네. 근데 그 뭐 이미 끝난 상황. 네, 이거는 지나갔고. 지나갔으니까 네. 이제는 뭐 더 이상 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너무나 많은 네. 업체들, 경쟁력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네. 오늘 감사드리고 내가 뭐 많이 물어봐야 되는데 아는 게 없어서 물어보지 않고 일단 딱 투자자가 네, 네, 네.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심학습 주제 AMD였는데요. AMD가 거의 30년 넘게 인텔에 항상 이어서 2인자로 머물고 ATI라는 그래픽 카드 회사를 2006년도에 인수했지만 항상 또 그래픽 그쪽 하드 부분, GPU 쪽에서는 또 엔비디아에 밀렸고 그렇지만 2014년 리사수 CEO 이후에 극적으로 회생을 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CPU, 그래픽 카드 등등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내놓으면서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많이 인텔을 따라오거나 오히려 앞선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허들이 있는데 향후 AMD가 어떻게 이런 허들을 극복하고 엔비디아, 인텔 못지않게 또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심학습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